안녕하세요. 일관대내석 직관영어 상변서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88번째 시간이고요. 2019학년도 부평 39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삽입 문제 중에서 역대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요. 해설 강의를 봐도 뭐가 찜찜하다. 저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의 설명을 들어봐도 저게 정답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가시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오로지 뭐에 의해서 풀어야 됩니까? 내용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데 기존에 가시적 근거만을 강조했던 강사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자신들이 가르쳤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약간 힘들었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순서 삽입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순서 삽입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오로지 내용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뭘로 풀었었냐면 내용으로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부모 아닌 상태, 부모인 상태 이것이 근거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설명했던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얘부터 읽고 들어가는데 얘를 안 읽고 들어갈까요? 읽고 들어갈까요? 갈등이 생기네요. 한번 일단 읽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떠맡게 된대요. 가르치는 역할을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들, 가치들, 태도들, 기술들, 정보, 그 세상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가르칠 역할을 떠맡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이게 갖는 의미가 없어요.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 믿습니다. 우리가 성인기에 도달할 때 몇 가지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생리적 그런 자극이 촉발한대요. 생식성이라는 느낌을 촉발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20살 정도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극,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자극,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극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식성,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자극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Central component of this attitude, 이 태도의 중심적인 구성 요소는 is the desire to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은 욕망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태도가 생기냐? 다른 사람 돌보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For the majority of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모가 되는 것은 아마도 가장 명백하고 편리한 기회여 뭐하는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욕망이 등장했습니다. 이 첫 번째 욕망은 뭡니까? 누구를 돌보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그 다음 에릭슨 믿습니다.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성의의 뚜렷한 특징이 출현인데 뭐의 출현이냐면 타고난 욕망입니다. 가르치는 욕망의 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고난 욕망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욕망은 아까는 돌보려는 욕망이었지만 이번엔 가르치려는 욕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우리가 이 가르치고 싶다는 욕망을 인식하는 게가 언제냐면 the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육체적으로 번식, 여기서 번식이라는 것은 애를 낳는 걸 얘기니까 애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의 사건이 is joined with, 결합될 때 그 사건들이 여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헌신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거, 즉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stablishment of an adult pattern of living, 성행기의 그런 삶의 그런 패턴을 확립하는 거. 그리고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ies, 직업의 책임을 떠맡는 거. 이런 사건들하고 이 사건이 결합이 되면 그때 우리가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욕망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에릭슨에 따르면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We have a need. 우리가 그 필요를 갖는다는 거. 어떤 필요냐면 필요될 필요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난 누가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depend on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아니면 지도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By assuming the responsibility of being primary caregivers to children through their long years of physical and social growth. 떠맡음으로써 어떤 책임들이야? 첫 번째 보살핌을 주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누구한테? 아이들에게. 뭘 통해서? 아이들의 긴 세월들이죠. 육체적인, 사회적인 성장의 긴 세월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다가 보살핌을 주는 그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에릭슨이 뭐라고 믿는 거야? 타고난 이 가르치려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이 욕망을 표출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 다시 제시문을 보시면 문화적으로 어쨌든 간에 뒤에 있는 것을 가르치려는 그런 역할을 떠맡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두 가지의 욕망이 있어서 하나는 돌보려는 욕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치려는 욕망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치는 욕망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그 정답은 그 2번까지는 지금 이 욕망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욕망이 등장했잖아. 가르치는 욕망. 그러니까 정답은 3, 4, 5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모든 강사들이 얘기했어요. 3, 4, 5 중에 하나라고. 그죠? 내용으로 접근했어요. 그죠? 내용으로. 가서 근거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가르치는 역할을 떠맡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역할을 떠맡게 된다. 가르치는 역할을 떠맡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냥 가르치는 그 역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떠맡게 됐어. 그럼 이 떠맡게 됐다는 건 뭐의 존재를 전제하는 겁니까? 자식의 존재를 전제로 한 거야. 자식 태어난 상태인 겁니다.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떠맡게 되는 거지. 자식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떠맡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문맥적으로 보면 아, 이 책임을 떠맡게 됐어? 이 사람은 지금 애가 있구나라는 것이 파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애가 있는 게 어딘가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그냥 지금 잘 보세요. 이 부분은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헌신적인 관계, 결혼했고 직업도 있어. 이거 한 30 초반 정도에 되는 때라고. 보통 애 그때 많이 낳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지? 요때 그 인식이 일어나는데 아, 내가 가르치는 욕망이 존재하는구나. 애를 낳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애를 낳은 상태가 아니야, 이때는. 이해되시죠? 그럼 적어도 최소한 3번은 아니란 얘기야. 4번 이후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가 되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첫 번째 그 보살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그 책임을 떠맡음으로써니까 이건 부모가 된 상태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되면 이거를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모가 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문장도 부모가 된 상태잖아. 지금 여기는 4번은 이 부모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시문은 부모가 된 상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5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 해설 강의할 때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낳냐 안 낳냐, 자식을 낳기 전과 낳은 후의 차이로다가 풀 수 있다라고 설명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부분을 부각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5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이겁니다. 평가원이 가시적 근거를 주는 게 아니야. 일부러 주는 게 아닙니다. 가시적 근거는 그냥 있으면 편하게 문제 풀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 뿐이지 진짜 근거는 내용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 틀리지 않는 길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88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